안녕하세요. 데니엘의 온티브 데니엘 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집값 상승 지속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최대폭의 집값 상승이 있었던 해입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작년 10월과 집값을 비교해보면 대략 20에서 25% 정도 집값 상승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중부 지역은 한 10% 정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20에서 25% 정도의 집값 상승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또 사상 최저의 낮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많은 이득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조금 주춤거리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다음 해로 집 구매를 미루신 분들은 실제 3월부터 집값이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자율도 약간 올랐고 강력한 셀러 마켓이 형성되면서 실제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오퍼를 넣더라도 보통 5만에서 10만 불 이상 더 쓰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까지도 전개됐습니다. 그것이 한 8월 말부터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강력한 셀러 마켓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되게 공급 물량은 조금 풀리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사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웬만한 외곽 지역, 난가주를 말씀드리면 리버사이드 외곽 지역도 10만 불 이상 집값이 상승돼 있고 이 경우에는 보통 그렇죠. 리타이어먼하고 넓은 집을 싸게 외곽에 사서 리타이어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분들이 좀 타격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그 밀레니엄 세대들도 외곽 지역에 좋은 집을 사서 이주하려는 그런 선호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또 결혼한 부부들이 요즘은 바로 렌트를 안 하고 집을 사서 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2022년도도 이와 같은 집값 상승 형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일단 부동산 업계 유명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집값 을 기준으로 볼 때 진로 같은 경우는 13.6%,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6%, 그다음 또 코어 로직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2.2% 집값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기준 대비해서 그렇게 상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도 역시 집값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폭락론자의 예상도 있긴 하지만 급격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폭락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자율이 좀 오르더라도 주춤거리거나 좀 완만하게 그 평행곡선을 거의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좀 몇 군데 기관에서는 이렇게 2022년도도 집값은 계속 상승 모드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기관들의 예측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예측치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집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재값이 좀 비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물량도 공급이 원활치 않고 신규 분양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죠.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하락되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좀 지표상으로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전망을 볼 때 그러면 나는 과연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집값이 내려갈 때까지 좀 관망하고 기다릴 것인가. 그건 자신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본인의 집을 이제 이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혼해서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렌트 기간이 끝나서 또 집을 다른 렌트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렌트 기간이 끝나서 다른 렌트를 알아볼까 아니면 집을 살까라고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뭐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원베드가 2,000불 가량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 투베드 2,500불, 쓰리베드는 3,000불 이상을 줘야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보면 65만 불 정도의 지금 15만 불 다운하고 50만 불을 융자를 받을 때 그 정도 3,0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50만 불을 융자 3% 이자율로 받는다면 2,200불, 나머지 프로퍼티 텍스와 인슈어런스를 합했을 때 약 3,000불 정도, 뭐 HOA가 있으면 좀 더 페이먼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운 페이먼이 뭐 15만 불 정도 준비되어 있고 또 론을 50만 불 받을 수 있는 인컴 한 10만 불 정도가 될 텐데 뭐 부부가 합산하면 보통 10만 불 이상은 많이 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3천 불을 주고 렌트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50만 불을 융자 받고 15만 불을 다운해서 집을 살 것인가 라는 거는 본인의 선택의 결정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론을 받고 페이먼을 하는 것이 그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또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뭐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물론 그 다운 페이먼 그만큼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뭐 더 준비될 수도 있고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컴이 많아서 더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인컴이 적어서 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케이스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 그 부분은 개인 각자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투자 부동산은 어떨까요?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컴과 상관없이 렌탈 인컴이 있고 또 페이먼 할 수 있는 금액이 렌탈 인컴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집을 살 수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25%, 30% 정도의 다운 페이먼이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 정도의 다운 페이먼을 해야 렌탈 인컴 대비 페이먼 금액 그 레이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투자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들은 충분한 렌탈 인컴이 나오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면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지금 구매에 나서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지 않습니까? 또 안정적으로 또 렌탈 수익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생활비를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그건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순수하게 렌탈 수익이 나와야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좋은 렌탈 그 프로퍼티라고 하면 뭐 주저하실 이유가 없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구매하실 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이고 3%대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4% 전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자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연말 또 내년 2022년도까지는 3.5%, 4%까지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과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융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언제 떨어질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집을 또 사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고 지금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다운 페이먼트도 필요하겠고요. 크레딧 스코어도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인컴도 또 충분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2년간의 워킹 스토리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잘 스터디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플랜을 가지고서 베스트 홈을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는 집값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제 또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넬의 논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